자, 안녕하세요. 강창렬 원장입니다. 보통 이게 충치를 보면 이제 환자분들은 다 그냥 똑같은 충치로 보이지만 사실 이 충치를 갖다가 단면을 잘라보면 이게 구분이 돼요. 조금씩 그 특성이나 이런 게 다른데 오늘은 간단하게 그 단면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이렇게 구분되는 걸 굳이 뭐 환자들이 알 필요가 있을까? 그 치대색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구분된 단면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신경치료를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치료법도 가능하다는 그런 걸 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충치를 파다 보면 색깔이 좀 이렇게 확 되게 진한 부분과 그 다음에 덜 진한 부분 또 하얀 부분은 나눠지거든요. 뭐 하얀 부분은 건강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색조의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로서 이제 좀 심한 충치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신경하고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물론 이렇게 최대한 기구를 이용해서 제거하기도 하지만 긁으면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퍼내듯이 조금씩 퍼내다 보면 굉장히 물른 부분도 있고 근데 어느 정도 또 제거하고 나면 2번처럼 즉 1번처럼 물른 부분이 있는가 하면 2번처럼 좀 딱딱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부드러운 부분과 딱딱한 부분으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어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신대로 말은 쓰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1번이란 곳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물르고 쉽게 말해서 막 박테리아도 있고 막 더러운 거예요. 막 여긴 꼭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그걸 좀 제거하고 나면 약간 딱딱하면서도 조금 건강한 충치가 뭐 다 나쁜 놈이겠지만 조금 건강한 충치가 나오거든요. 그걸 2번이라고 한번 칭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면을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보면 1번, 2번 요걸 합쳐가지고 빨간 1번 요게 이제 부드러운 충치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을 합쳐서 빨간 2번이 만드는 우리가 아까 봤던 2번 충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조금 단단하면서도 약간은 좋은 충치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딱딱하고 조금 쓸만한 충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조금 이해하기 편하시게 조금 도해시키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1번 쪽은 조금 부드럽고 여기 보면 막 박테리아도 좀 많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굉장히 아이스크림처럼 퍼지고 하지만 2번 쪽은 약간은 좀 딱딱하고 약간 그러면 물론 칼슘은 없긴 하지만 1번만큼은 칼슘이 많이 안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 그거는 좀 더 단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1번과 2번으로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번 충치는 우리가 조금 딱딱하다는데 얼만큼 딱딱할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1번 우리가 아이스크림처럼 퍼지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또 건강한 어떤 상아질 건강한 치아보다는 중간 정도에 돼 있다. 그리고 그 중간 쪽에는 약간 이게 보시면 여기 미네랄 디파지라고 별표가 되어 있는 부위 있잖아요. 거기에는 약간 뼈가루 칼슘 가루가 거기에는 막혀 있더라. 좀 그래서 이게 조금 충치가 멈추기도 하면서 좀 단단한 지역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그림에서 이제 뼈가루가 들어갔다라고 쉽게 표현하면 사실 뼈가루라고 하면 하는 되겠지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이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구조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세간이라는 얇은 관들을 갖다가 이렇게 메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단단해지고 물론 건강한 상아질만큼은 아니어도 충치의 진행 속도라도 느려지고 또 박테리아가 소수 있긴 하지만 많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조금 회복이 된 충치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참 말 많네 라고 할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 치료생들이 볼 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건 뭐 어디다 쓰는 거야? 그래서 한번 충치를 제거해 볼게요. 충치를 제거하면 1번처럼 아주 그냥 쑥쑥 퍼지는 놈이 있는가 하면 1번만큼은 아닌데 애매하게 퍼지는 놈이 있습니다. 약간 덜 부드러운 놈, 그러니까 덜 딱딱한 놈, 이렇게 하는 2번 충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하고 가까운 깊은 충치는 위에만 제거하고 1번만 제거하고 2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그림 예를 보면 어느 정도 조금 남겨요. 남긴 다음에 이렇게 빨간 화살표 돼 있죠. 레진이나 이런 걸로 덮기도 한다는 거죠. 환자분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거 충치 남기고 하면 망하는 거 아니야? 실제 논문에서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충치를 좀 남기고 이게 빨간 화살 동그라미 원에 보이시죠? 까만 이 충치를 남기고 왜냐면 요걸 제거하면 신경이 뚫리니까 요걸 남긴 상태에서 이렇게 덮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 가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치를 남기고 치료한 치아를 갖다 한 17년 관찰하니까 신경도 문제가 없고 17년 동안 잘 유지가 됐다라는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요거를 갖다 우리가 유식하게는 비침습 치료라고 하는데 약간 좀
보존적으로 잘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아무나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뭐 환자의 나이가 어리고 또 충분히 이해를 하거나 할 때까지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운도 좋아야 돼요. 아까처럼 충치가 부드러운 것, 좀 딱딱한 놈, 이런 충치로 나눠지는데, 그 딱딱한 놈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딱딱한 게 없는데 억지로 이렇게 하면 어차피 좀 있으면 신경치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충치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좀 좋은 놈 계급이 있고, 또 그런 계급으로 나눠질 때, 좋은 놈과 나쁜 놈으로 나눠질 때, 그런 나쁜 놈을 좋은 충치를 조금 남겨가지고 좀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언제 시간이 나면 요 비친습 치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이건 복 받은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라, 너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